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재판이 끝난 뒤에 보통은 이제 언론을 위해서 기자단을 위해서 설명 자료를 냈었는데 이 설명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판결문 외에도 설명 자료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 자료를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 자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먼저 전해진 이후에 저 개인적으로는 일부 결론이 바뀌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말을 합니다. 판결문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말을 꺼내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기 마련인데 설명 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설명 자료는 판결문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설명 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판결문 이외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기세였으면 설명 자료를 낸다고 해도 무방할 터인데 일부 결론을 바꾸거나 전면적으로 결론을 바꿀 예정이므로 설명 자료를 따로 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2심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럼 헌재 선고도 불복할 것이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에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 자, 요점 하나만 짚어보죠. 어제는 이제 판사들이 3명이거든요. 네. 흔히 알기로는 판사가 3분이 계시면 가운데 앉으신 주심 판사가 계시고 보통 뭐 부장판사라든가 좌배심, 우배심. 네. 그러니까 의견을 내지만 결정적으로 그 주심 판사 한 분이 의견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어제는 한 분, 3명이 다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판결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등 재판부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런 형태의 재판부가 많습니다. 여기서 대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위치가 서로 지금 대등하다는 거예요. 대등 재판부가 아닌 재판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장판사가 있고 배석이 있는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부장판사의 어떤 영향력이나 그럼 지도력이 조금 많이 좌우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게 아니고 다 지금 고법판사라고 한다면은 지방법원 대신에 고법, 고등법원, 2심에서만 근무하는 그런 판사들로 이루어진 재판부가 자, 그러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3분의 의견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네. 무죄, 유죄.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다수결로 하는 겁니까? 헌재처럼 아니면은 한 사람이라도 무죄라고 하면은 무죄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이 구도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나요? 합의의 방식은 지금 알려진 게 없고 법원 조직법에도 이제 합의 과정은 비밀로 한다 또 발설을 못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방식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3명이 다 결론에 합의하지 못하면 판결문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나는 끝까지 무죄야, 나는 끝까지 유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설득을 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타협도 사실 있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대신에 판결문에 이런 표현을 좀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이 유죄 또는 무죄 결론에는 합의하지만 대신에 판결문에 이건 좀 넣어야겠어. 뭐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예.